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로드맵형 전략이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혁신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맵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마스터 플랜형의 전략이 주요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요, 마스터 플랜형 전략을 가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많이 제시되는 게 이제 로드맵형 전략인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날이 돼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할 때 마스터 플랜형 전략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2년 전, 3년 전 자료에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차가 막히고 또 이제 설날쯤 되면 뭐 주변에서 매스컴 언론 이런 데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발하는 게 가장 좋고 뭐 시간이 작게 걸릴 확률이 높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쭉 짜가지고 집에서 몇 시 몇 분에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 입구에 언제 들어가고 뭐 천안까지 언제 가고 이런 쭉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상 차를 타고 가족들을 싣고 이제 집에 출발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속도로 입구에 도착을 하면 내 계획하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고속도로 입구부터 이 마스터 플랜형 전략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쓰는 전략이 로드맵형 전략이거든요. 로드맵형 전략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간다. 그다음 두 번째, 부산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징검다리를 몇 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울릉도까지 갔다가 부산 갈 수도 있고 광주 갔다가 부산 갈 수도 있는데 과거의 경험,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면 대개 대전 근처, 대구 근처를 거쳐서 가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럼 중간에 징검다리를 대전, 대구 이렇게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왼손에는 로드맵, 지도, 상세 지도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교통방송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일단 지도를 놓고 교통방송을 털고 애들을 태우고 집에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딱 가니까 차가 꽉 막혔어요. 그럼 그때 작전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분당 쪽으로 빠지자 해서 국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교통방송을 들어보니까 수원부터 천안까지는 길이 뚫렸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고속도로 타는 거죠. 100km로 쫙 달리다가 앞에 또 막힌다? 그럼 또 다시 국도로 나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한 손에는 교통방송, 한 손에는 로드맵, 지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 치밀하고 아주 이 짜임새 있는 계획,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게 힘을 많이 쏟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야 될 마지막 목적, 그다음에 중간에 거쳐야 될 단계, 그걸 정하고 액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교통방송을 듣고 그게 경영으로 따지면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길을 세우고 계속 청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방향 지도, 이 양손을 가지고 액션 위주, 실행 위주로 나가는 게 혁신을 달성하는 데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시나리오 경영, 단답형 경영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상황이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가 없죠. 근데 만일에 미래 환경이 거의 불확실할 때 내년에 달러가 절상이 될까 절하가 될까 그런 상황에 절상 90% 그러면 거의 미래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절상될 확률이 51%고 절하될 확률이 49%다. 근데 51%가 높기 때문에 절상된다. 그래서 경영계획을 절상된다고 악모능을 걸 짜놨습니다. 근데 2% 상관으로 절하가 되면 근데 경영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나리오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경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시스템 사고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요. 과연 시스템이 뭘까요? 아라비안 로렌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라비안 로렌스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잠깐 보시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라비안 로렌스가 이제 아라비안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추종장들하고 이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떠나는 거죠.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관광도 하고, 그다음 개선문도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제 드디어 밤이 됩니다. 호텔로 들어오죠. 호텔에서 다 놀랍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라는 게 있는데 수도꼭지를 딱 틀어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에서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물이라는 게 뭐 땅을 파도 한참 파서 나오는 게 물인데 꼭지를 이렇게 탁 트니까 물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몇 밤 며칠을 있다가 이제 다 아라비아로 돌아갔어요. 방을 청소하려고 딱 보니까 수도꼭지랑 꼭지는 다 잘려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 전부 다 수도꼭지 잘라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다 간 거예요. 그 얘들이 이제 아라비아에 드디어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전부 다 이제 막, 내가 프랑스 가서 봤는데 기가 막히다. 수도꼭지를 딱 꺼내서 이래 틀어보니까 물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수도꼭지라는 거는 이 뒤에 이렇게 엄청난 이 시스템이라는 게 백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수십 단계를 밟아서 결국은 이 수도꼭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렇게 뒤에 깔려있는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간과를 하고 눈에만 보이는 이런 수도꼭지만 저희들이 쳐다봐서는 제대로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요. 시스템 이론에서 본 이 조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조직이 생존을 하고 번성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적합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적합성에는 외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내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외적 적합성, external fit이라는 거는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뀌는 환경에 우리 조직이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품질이 좋은 컴퓨터를 원하면 품질을 높이는데 우리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누구나 다 품질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델처럼 싼 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나 가격을 다운을 시킬 거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맞도록 우리 시스템을 맞춰 나간다. 이게 외적 적합성입니다. external fit, 그죠? 그래서 두 번째, internal fit이라는 거는 조직 내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그죠? 또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의 구조라든지 일하는 형태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또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요소들이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환경 변화가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 변화다 그러면 업무의 패턴은 되게 반복적이고 전형적이다. 사람들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구조는 피라미드 조직, 세모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화는, 조직 문화는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일사불란하는 조직이 효율적이다. 요 네 개가 이제 일종의 코드를 맞춘단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게 실리콘밸리다, 그리고 환경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다 할 경우에는 업무는 대개 다 새로운 업무, 창조적인 업무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키 큰 조직이 아니라 납작한 조직, 플랫 조직, 그죠? 문지된 조직으로 돼야 되고, 이 조직의 문화라는 거는 아주 유연하고 창발적이고 이런 조직 문화가 돼야 된다. 그들끼리 서로 이제 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내적 적합성이거든요. 인터널 핏이란 말이죠. 근데 혁신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더 많은 오류가 이런 겁니다. 우리 조직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CEO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어요. 그래,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만, 우리 조직은 말이죠, 굉장히 플랫합니다. 의사결정 구조도 빠르고 그렇게 하면 신속하고 뭐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참 내가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이 조직이란 말이야, 이 납작의 효율성이 있어. 이라고 다른 건 그대로 다 놓고 조직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운영이란 그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날지 모르지만
다른 요소들, 업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조직 문화하고는 내적 적합성이 깨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나지만 조직 전체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또 선진을 또 배우고 또 컨설팅을 받고 했는데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자세히 치다 보면 그 자체로서는 성과가 있지만 조직의 다른 구성 요소와 내적 적합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적 적합성을 깨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싱킹이라는 거는 어떤 한 부분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시스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조직 전체의 내적 적합성 그리고 이 적합성이 외부와 또 어떻게 적합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맞는 혁신의 툴과 테크닉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혁신을 어떤 유형의 혁신을 선택을 할 거냐 이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다양한 혁신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자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방법 저럴 때는 저런 방법을 쓴다 라고 메뉴판을 내 머릿속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메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의 깊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의 깊이가 빙산으로 따지면 물 위에 있는 부분이냐 물 밑에 있는 부분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상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변화 이런 거는 물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될 대상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힘들죠. 빙산으로 따지면 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밑에 있는 99%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초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의 유형이 1차적인 변화냐, 안 그러면 2차적인 변화냐, 이런 건데요. 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로 이제 패턴을 설명을 합니다만은 1차적인 변화라는 것은 간단한 변화, 표피적인 변화. 2차적인 변화는 굉장히 심층적인 변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유형 중에서 많이 이제 대비가 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카이젠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젠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말 개선을 한자말을 그대로 일본말로 읽으면 카이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점진적인 개선 방식이 카이젠이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서구 쪽에서 나온 기술 혁신을 통한 단절적인 변화.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카이젠은 이런 식으로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이노베이션은 마치 계단처럼 뚝 이래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1980년대 이전에는 미국식의 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 하다가 1980년도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다 약진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카이젠, 특히 이제 카이젠의 전형적인 기업이 이제 토요타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니까 과연 성공의 비결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개선이다. 점진적인 개선, 카이젠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의 업적이 또 떨어지고 미국이 또 올라가니까 이노베이션이 좋다. 이래가 이제 양자간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결론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거죠. 한번 이노베이션을 해서 점핑을 하고, 점핑이 되면 그걸 다져야 됩니다. 다지는 방식은 카이젠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다졌다 싶으면 다시 점프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이노베이션과 카이젠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구사를 해서 점핑을 하고 또 다지고 점핑을 하고 다지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이론과 O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라는 게 이코노미를 줄여서 이 이론이라고 하고, O 이론이라는 게 오가니제이션,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혁신을 바꿉시다 라고 하면, 이거 하면 얼마나 돈이 되냐? 진짜 이거 하면 우리 회사에 이익이 팡팡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한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걸 그래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회사는 좋아지게 됩니다. 한쪽은 경제적인 가치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한쪽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문화혁명을 통해서 결국 조직 전체가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사람의 머리를 바꾸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물론 좋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면 당장 돈은 되죠. 그렇지만 이게 조직 문화로 체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혼합 방식이 효과적이다. 뭐 대개 보면 최근에 나오는 이론들은 적절히 소위 말하는 중용에도 이런 걸 대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